이번엔 시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조는 고려 말기에 형태가 갖추어져 있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훈민정음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시조가 더욱 활발하게 발달하게 된 것은 간결하고 소박한 것을 즐기는 사대부의 서정성을 표현하는 데 알맞은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노래한 시조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전국이 안정되고 왕조의 기틀이 잡힌 뒤로는 유교 사상과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평화로운 자연미를 노래한 한정가, 강호가 등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작품들은 순수한 자연을 노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충의 이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시조가 일반인에게 널리 확산되면서 작자층도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문학성도 심화가 되었고 유학자들의 작품이 대부분 관념적인 경향으로 흐른 데 비해서 황진이와 같은 기녀들의 작품은 고독한 한에 젖은 정서를 진솔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시조는 학자와 일반인의 교양이 되었고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조의 향유층이 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되었고 내용도 관념적, 유교적인 내용에서 다양한 현실적인 삶을 표현한 내용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형식은 각장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가 되어 시조의 장형화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가객의 중심에 가단이 형성되고 시조집이 편찬되는 등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조는 국민 문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평시조는 시조의 기본형이고요.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시조의 특징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란을 노래한 시조들이 나타나서 시대적인 고뇌도 보여주었고 기존 체제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긴 시조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전원생활의 멋을 노래하는 이전의 전통을 계승한 시조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도 전원생활의 멋과 흥겨움, 아름다운 우리말로 그림과 같이 묘사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탈피한 어치조,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설시조는 대부분 작가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설시조는 현실을 풍자하거나 서민들의 생활의 감정을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문화되면서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사설시조는 당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태에 대한 풍자와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가치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어부사시사의 형성 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부사시사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작자 미상의 어부가를 조선 중종 때 이현보가 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윤선도가 다시 어부사시사로 지은 것입니다. 작가가 67세 이후에 전남 보길도 부용동에 응거하면서 지은 것인데요. 윤선도는 조선 후기 시조문학의 1인자로 언어를 다듬는데 아름답게 다듬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특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가입니다. 어부사시사는 춘하, 추, 동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10편씩
10수씩 총 40수로 되어 있는데요. 각 수에 나타난 여음구, 우리 책에도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의 부분을 여음구 또는 후렴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빼면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평시조가 됩니다. 화자는 이 시조에서 화자는 새 속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는 격조 높은 경지를 추구합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운 원근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등의 표현 기교 또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춘사에서는 봄 아침에 어부들이 고기잡이 배를 띄우고 강촌을 나가는 생동감이 넘치는 광경을, 하사에서는 소박한 어부들의 생활을, 추사에서는 풍요로운 계절에서 느끼는 흥취와 자연의 몰입을, 동사에서는 겨울산의 풍경을 바라보는 한가로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부의 삶이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한다면 이 작품에 나오는 어부는 취미로 고기를 잡는 풍류계획을 의미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방금 시상전개는 봤고요. 여음구의 기능 먼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는 이렇게 배가 나가서 들어오는 장면, 출항에서 귀향하는 장면,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는 이렇게 지국총 어사와, 어사와는 노를 저을 때 영차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 찌그덩 꺽꺽 찌그덩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흉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는 의성어 그리고 시상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하고요. 흥취를 북돋우면서 그 시 내용의 평시조 구성에 이런 후렴구, 여음구가 들어감으로 인해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은 위치에 계속 반복돼서 통일성도 부여하고 반복하니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있듯이 여기서의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속세를 등지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시니까 사계절, 그래서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춘하추동 각 10수씩에서 전체는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고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 흥취를, 또 아까 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어부의 흥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장,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구는 배가 출항해서 귀향해 가는, 1이라고 써있는 것은 출항, 그러면은 10이라고 써있으면 배가 들어오는 과정, 정박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연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의 방식이 쓰여 있고요. 춘사 1을 먼저 볼게요.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가 비춘다.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요. 앞에 구절 뒤에 구절 비슷하니까 대구법이 쓰였고요. 앞에 갯벌에는 안개가 걷히고 뒤 산에는 해가 비춘다. 날씨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뱃더라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배가 1이니까 출항, 이제 배가 나가겠죠. 여기 초장, 중장 사이에 있는 여음구는 각 수마다 1, 2, 3, 4 이렇게 각 수마다 다릅니다. 내용이. 밭물은 거의 지고, 여기에서 밭물은 썰물을 거의 지고 난물이 밀려 들어온다. 난물은 민물,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 라는 얘기고요. 문장구조 비슷해서 대구법. 지국총 어사와,
이것은 의성어, 그 다음에 노젓는 소리. 그래서 후렴구, 여음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음구가 있는 부분 때문에 고려가요에서 형태적인 특징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노젓는 소리와 영차 하는 그런 어부의 소리들을 실음으로 인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흥겨움을 북돋는 역할도 하고요. 평시조의 단순한 단조로운 그런 흐름에 변화를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장, 중장 사이에 있는 이 후렴구는 모든 수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초장, 중장 사이에 있는 것만 출항해서 귀향하는 과정이라서 다르고요. 근데 춘사 1, 하사 1, 추사 1 얘네들은 똑같겠죠. 수마다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다르다라고 했죠. 배가 나가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이 여음구는 모든 시가 똑같습니다. 전체에 40수 있었죠? 이것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강촌 이곳, 작가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 이곳 온갖 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 빛이 더욱 좋다. 그 온갖 꽃들을 강촌 마을에 온갖 꽃들을 멀리서 보니까 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사 1에서는 강촌의 봄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색칠한 것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죠. 하사 2입니다. 여름이 되겠죠.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그러니까 나는 화려한 음식 필요 없다. 소박하게 먹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분지족, 자기의 처지에 만족한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사표음 이런 한자 말들이 어울릴 수 있겠죠.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문장구조 비슷해서 대구법.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잎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요. 다 들어라. 배가 이제 배 띄우고 그 다음에 닻을 들어서 나갈 거예요.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를 가져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녹사이랑 청량잎은 비옷을 얘기합니다. 아까 사진으로 띄웠어요. 지국총 어서와. 무심한 갈매기는 무심, 욕심이 없는 백구. 갈매기는 내가 쫓는 것인지 저 백구가 나를 쫓는 것인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라일체, 자연 친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어부로서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정도를 보면요. 하사이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 장만 마라. 이걸 통해서 소박한 음식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사이는요. 무라일체의 즐거움, 무라일체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 위에 설이 옷에 추운 줄을 모르겠다. 서리가 내려도 춥지 않대요. 서리가 내려도 추위를 모르겠구나. 닷들어라, 닷디어라. 닷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배를 이제 정박하기 직전입니다. 도선이 좁다 하나. 이거는 이제 배, 낚싯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다고 하지만 부세, 여기서는 속세와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속세보단 낚싯배가 좁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낚싯배가 속세보다 더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의 삶이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누추하더라도 속세와는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나는 이렇게 살겠다. 강촌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계속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추사 9에서는 속세를 입고 사는 낚시의 즐거움, 속세와 견줄 바가 없는 이 어부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사 10, 그러면 이제 배가 이제 정박한 상태겠죠. 어와는 그냥 감탄사, 이렇게 감탄하면 되겠죠. 저물어 간다, 해가 진다, 날이 저물어 간다. 연식이 마땅토다, 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누워서 편히 쉬는 것이 당연하다. 해가 저물어 가니까 모든 자연물들은 다 쉬게 되겠죠. 아침이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밤이 되면 해가 지면은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쉬게 되는 그 자연의 순리에 이제 따르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곳, 여기 가는 눈, 우선 여기는 보면 눈, 하얀색 눈과 붉은 꽃, 얘네들의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흰색과 붉은색에. 그리고 시조는 평시조는 3, 4조 4음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행은 조금 음보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6음보의 율격을 보이는데요. 왜 여기 6음보 율격을 보이게 했느냐? 빠른 속도감을 통해서 그 흥겨움을 고조시키기 위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셔럴이 셔봉에 넘도록, 서럴은 눈 위에 비치는 달, 눈 위에 비치는 달빛. 서봉에 넘도록, 그 산을 넘어가도록 송창을 비겨 있자. 송창, 소나무, 창가, 소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창, 소나무 창가를 기대어 있자. 눈이 내리는 겨울밤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내리고 있는 그 겨울밤의 그 흥겨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연시조고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노랬다 라는 뜻입니다. 사계절의 어부의 삶을, 여기서의 어부는 위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자연에 응거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흐름, 그 다음에 귀향까지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여음구와 후렴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초장과 중장 사이에 여음구 같은 경우는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연들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평시조의 구성에 후렴구, 여음구가 들어감으로 인해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묘사, 다양한 표현 방법, 대구법, 이성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춘사 1에서는 봄의 풍경을, 하사 2에서는 여름날의 풍경, 물알채 있었죠. 그 다음에 추사 9에서는 속세와 비교했을 때 이곳에서의 삶의 만족함, 동사에서는 눈이 내리는 겨울밤의 흥겨움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시에서 동사 10에서는 그 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흥겹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제 화자가 자연에 대한 그 감상, 느낌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